강가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곳에서 홍 씨는 온화한 모습의 중년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작은 목재 공장의 주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착한 성품 덕분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큰 화재가 갑자기 그의 모든 공장을 태워버렸습니다. 거센 불길은 그의 평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무 판자에서부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까지 말이죠.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란 씨는 그와 함께 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결국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겨우 모은 작은 돈은 모두 약값과 끝없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깊은 고통 속에 남겨졌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였던 홍 씨는 이제 두 손만 남겨두고 마음은 무겁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홍 씨는 자신을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가득한 그곳에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깊은 숲속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하루하루 소소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불 옆에 앉아 어두운 숲속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과거의 그림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밤을 찢어놓는 것처럼 들렸을 때 홍 씨는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서 약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뭇잎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렸고 더 이상 혼동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번개가 치는 어두운 밤, 그는 진흙탕을 지나며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젖은 나뭇잎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자 그것은 몇 달 된 아기였고 얼굴은 창백하고 너무 오랫동안 울어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젖은 얇은 이불에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마치 구조를 요청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당황하여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는 마치 운명에서 그에게 주어진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또는 그것은 그가 겪어야 할 새로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홍 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려 자신의 낡은 코트를 덮어주며 차가운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홍 씨는 조용히 말하며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추운 비 오는 밤, 그는 아기를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기를 집에 데려온 이후로 홍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아기, 홍 씨는 그녀의 이름을 마이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햇살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마이린은 그가 고난 속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있던 고요했던 작은 오두막은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홍 씨는 금세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이웃의 친절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를 갈고
젖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이린이 밤마다 울 때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며 그녀를 달래곤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는 마이린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돈은 없고 홍 씨는 마을에서 하는 일을 통해 겨우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가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여인 몸과 나이가 그를 과중한 일에서 막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린을 위해 필요한 우유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벌기만을 바랬습니다. 밤에는 마이린이 자고 있을 때 그는 주운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임시 침대에서 기계 수리나 다른 물건을 고쳐서 추가로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날들 그는 책상에 머리를 숙인 채 거친 손이 여전히 망치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숲속 바람 소리 속에서의 잠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쓰러지면 마이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가난했지만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우유가루, 옷, 따뜻한 이불을 사기 위해 한 푼 한 푼 아껴두었다. 한 번은 유일한 외투가 찢어졌고 그는 낡은 옷을 대신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마이린에게 새 옷 한 벌을 사주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해주었다. 마이린에 대한 옹흥의 사랑은 단지 돌봄의 행동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을 했다. 마이린, 사람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과 자존심은 결코 가난해서는 안 된단다. 마이린은 아직 너무 어렸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를 보면 그는 두 사람 사이의 신성한 연결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이린은 그의 품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똑똑하고 민첩한 아이가 되었고 그는 그가 만든 작은 나무차를 밀어줄 때마다 그녀는 웃음소리를 내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그들의 관계를 궁금해했지만 점차 그들은 깊은 부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옹흥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위대한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여정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마이린이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리며 몸이 뜨겁게 타는 것 같다. 옹흥은 당황하여 그녀를 안고 10km 가까운 길을 달려 보건소로 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꽉 쥐고 뛰었다. 의사가 그녀의 체온을 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하기만 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마이린이 위기를 넘기자 그는 밤새 그녀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순결을 지켜보며 그는 그녀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겪는 고통,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가벼워졌다. 그의 삶의 작은 빛은 점점 더 커져갔다. 마이린은 더 이상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빠르고 활발한 소녀가 되었다. 그녀가 그의 곁에서 뛰어놀 때마다 빛나는 눈동자와 환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옹흥은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걱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으며 건강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래된 허리 통증과 거친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망치를 꽉 쥐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
마이린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살아 숨쉬는 한 마이린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어두운 밤, 마이린이 깊이 잠든 후 그는 불빛을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을 가졌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비록 인생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길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내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는 마이린이 그의 삶에 와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마치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작은 빛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마이린은 점점 더 성장해 밝은 눈과 환한 미소를 지닌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다. 옹흥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란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춘은 그녀에게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상황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마이린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점차 그녀에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종종 비싼 드레스, 호화로운 생일 선물,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여행을 자랑하곤 했다. 마이린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아버지 훙이 힘들게 일해서 사준 간단한 옷들만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이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무심코 물었다. 마이린, 내 아빠는 누구야?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 집이 그렇게 가난해. 그 질문은 아무런 악의 없이 던져진 것처럼 보였지만 마이린의 자존심을 칼날처럼 깊이 베었다. 그때부터 마이린은 자신의 출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학교에 마이린을 데리러 올 때마다 낡은 옷과 찢어진 모자를 쓰고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이린은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숙였다. 한 번은 아버지 훙이 그녀에게 작은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나무로 된 팔찌를 직접 조각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마이린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팔찌를 집 한 구석에 던져놓고 소리쳤다. 나는 이런 값싼 걸 원하지 않아. 왜 아빠는 항상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다른 삶을 원해.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아버지 훙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는 말없이 서서 팔찌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바라보았다. 그는 마이린을 꾸짖지 않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마이린아, 아빠는 부유하지 않지만 너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단다.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빠가 미안하다. 마이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분노와 모호한 후회의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마이린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도시에서 온 젊은 사업가 덕을 알게 되었다. 덕은 마이린 앞에 자주 고급 선물과 화려한 삶을 약속하며 나타났다. 그 화려함 앞에서 마이린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덕은 마이린의 마음속 열등감을 교묘히 이용해 그녀를 조종했다. 너는 이렇게 예쁜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해? 내가 너에게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줄 거야. 그 말은 마이린의 인생을 바꾸려는 갈망을 더욱 부추겼다. 마이린은 아버지 훙에게 점점 차가워졌고 자주 늦게 집에 돌아왔다. 심지어 아버지가 준비한 저녁을 거절하기도 했다. 아버지 훙은 덕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딸의 변화는 감지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물었다. 마이린아, 왜
요즘 어디 가니? 아빠가 걱정된다. 마이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제 애가 아니야. 나는 자유가 필요해. 아빠는 나를 그렇게 간섭하지 마.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마이리는 덕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덕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만난 후 아버지에게 말했다. 덕은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버지 훙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덕이 떠난 후 아버지 훙은 마이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딸아,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해서는 내가 안심할 수 없다.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았니? 마이린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마.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적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 가난한 삶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어. 그 말은 아버지 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그저 말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이리는 떠났고 아버지 훙은 집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편지에는 마이린이 그를 키워준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삶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훙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고 그 마음은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다. 결국 그는 그 편지를 한 구석에 접어놓고 그것을 딸이 남긴 유일한 유물로 여겼다. 그로부터 숲 가장자리에 있던 작은 오두막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딸에 대한 사랑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훙씨는 이제 외로움과 슬픈 기억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마이린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이린이 떠난 후 훙씨의 작은 오두막은 처음처럼 차가운 고요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혼자 숲 가장자리로 이사를 왔지만 이번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대신 허전함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딸의 맑은 웃음소리나 아침 준비를 돕는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이제 그 혼자서 조용히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가끔은 아예 식사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딸을 그리워할 때마다 그는 편지를 꺼내 읽었고 그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각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보물이었습니다. 훙씨는 마음 아프지만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린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떠났다고 스스로 위로했으며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먼 곳에서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고 그 행복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린에 대한 소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화려한 파티와 비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몇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는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훙씨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새로운 삶에 바쁘기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마이린이 밝게 웃던 눈빛을 기억하며 딸이 정말 행복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낡고 지붕이 썩고 벽이 기울어져 있어 수리할 돈도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는 집안에 양동이를 놓아 물을 받았습니다. 여러 밤 그는 어두운 곳에서 움츠러들며 비가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그것이 마이린일 것이라 희망했지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숲가장자리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점점 사라져 갔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마이린이 다시 돌아와 자신이 숲가장자리에서 그녀를 찾았던 그날처럼 빛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덕과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마이린은 부와 허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덕은 점차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통제를 좋아했으며 처음의 달콤한 말들은 냉담함과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덕은 사업에 실패하며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린에게 그가 주었던 소중한 물건들을 팔게 했고 심지어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마이린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덕은 사라졌고 그녀에게는 엄청난 빚과 사과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채권자들에 의해 추적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린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화려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마이린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홍 씨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준 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대신 여러 마을을 떠돌며 하루하루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파왔습니다. 드물게 꾸는 꿈 속에서 마이린은 홍 씨가 조용히 불 옆에 앉아 슬픈 얼굴로 기다리는 눈빛을 보고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지 못하고 사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걸을 때마다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매일 홍 씨는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긴 밤 동안 그는 한 줄기 구식편지를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마이린아, 잘 지내니? 아버지는 내가 너무 보고 싶다. 홍 씨의 마음 속에서 마이린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지만 그 빛은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린의 삶은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덕이 사라진 후 그녀는 끊임없이 추적하는 채권자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유한 삶을 살던 그녀는 이제 공포 속에서 도망치며 지내고 임시직으로 번 돈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손은 거칠어졌고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마이린은 자신이 증경 꿈꾸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날들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정혼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고치며 손은 거칠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적은 양의 식사였지만 따뜻했던 식사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매일 밤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후회는 가시지 않았지만 그리워해도 그녀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해 일생을 바친 늙은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정훈 선생님은 작은 숲가에 있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그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마이린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괜찮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되기를. 어느 날 오후 정훈 선생님이 낡은 옷을 고치며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덕의 친구로 마이린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덕이 도망갔다는 것, 마이린이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이린, 자신이 가장 사랑한 딸이 이제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엄격하게 가르쳤다면 그녀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탓할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마이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숨어 있었지만 채권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길 한가운데로 끌고 가며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울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냉혹한 태도는 그녀의 간청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빚을 갚지 않으면 너는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거야.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마이린은 그 목소리가 정훈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의 마른 몸과 굽은 허리가 그녀와 채권자들 사이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든 말해. 나는 그녀의 아버지다. 그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비웃었지만 정훈 선생님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잠시 협상한 후 정훈 선생님은 마이린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마이린은 그를 꼭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으면 그게 아버지에겐 기쁨이란다. 잘못했으면 고치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숲가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집은 초라했지만 그곳이 그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마이린은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삶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정훈 선생님께 죄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훈 선생님이 숲에서 일을 하던 중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마이린은 급히 그를 의료소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그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과 노령으로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양아버지를 보며 마이린은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제가 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홍 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의 말은 마이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결심을 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하며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돈을 벌고 덕이 남긴 빚도 갚았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마이린은 점차 행복이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누고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 그녀는 비록 인생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더라도 홍 씨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 변화는 마이린을 완전히 바꾸었다. 화려함에 휘말렸던 소녀에서 강하고 의지가 굳은 여성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를 위해서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만으로 과거의 잘못을 모두 보상할 수 있을까? 홍 씨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볼 시간이 충분할까? 그런 질문들이 마이린의 마음속에 떠돌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린은 어려운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매일처럼 빚을 갚고 홍 씨를 돌보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청소, 음식을 나르고 심지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조차 마이린은 주저하지 않았다. 홍 씨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하지만 홍 씨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비가 오고 바람이 차가운 날, 그는 낡은 침대에 몸을 움츠리고 누워 기침을 계속했다. 마이린은 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곁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했다. 어느 날 마이린이 오두막을 정리하다가 홍 씨가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떠나기 전에 자신이 쓴 편지를 보았다. 젊은 시절의 풋풋하면서도 열정적인 글귀들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면서 모호한 약속들을 했었고 삶에 휘말려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다. 홍 씨의 마음은 한결같았고 그것이 마이린을 더욱 괴롭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는 홍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도움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동안 홍 씨는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견뎌왔다.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그는 마이린 앞에서는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너무 많이 갚은 마이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이린과 함께 난로 앞에 앉아있던 홍 씨는 조용히 말했다. 마이린아, 내가 떠났을 때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아버지는 또 내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의 말에 마이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셔야 해요. 저는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어느 오후, 마이린이 마을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빛은 군중을 스쳐 지나가더니 마이린에게 멈췄다. 마이린, 맞지 않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폼, 과거에 홍 선생님이 도움을 준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다. 그때 폼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홍 선생님의 자비로운 마음 덕분에 그의 가족은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제 폼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 현재 마이린과 그녀의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들은 폼은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 홍 선생님은 제 가족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폼은 홍 선생님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마이린은 폼을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홍 선생님이 앙상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홍 선생님, 저 폼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선생님께서 제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홍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폼아, 너가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선생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하지만 폼은 그 말을 거부했다. 그는 마이린과 그녀의 아버지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폼은 홍 선생님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마이린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주었다. 그는 그들이 넓고 따뜻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폼에게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재회는 단순한 보답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이린이 홍 선생님이 평생 심어준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깨닫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때 길을 잃었던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서의 의미를 되찾았다. 새 집에서 부드러운 침대 옆에서 홍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마이린, 아빠는 항상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넌 아빠의 인생의 빛이야. 마이린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조용히 대답했다. 잘 살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에게 평생을 빚졌고, 아빠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운명적인 이 재회는 마이린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새 집에서 삶이 안정되자 홍 선생님은 마이린의 세심한 돌봄과 폼의 도움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다. 비록 건강은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이린을 키우던 시절의 기억이 영화처럼 떠오르는 듯했다. 어느 날 오두막에서 가져온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마이린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다. 오래된 나무 목걸이, 천 조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마이린이 떠나기 전 홍 선생님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는 짧은 몇 줄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미숙함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난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갖추고 돌아올 때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마이린 드림. 그 낙서처럼 쓴 글을 보며 마이린의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그때 편지 한 장으로 아버지의 모든 희생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순진했는지 자책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희망을 안고 떠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빈손에 죄책감만 가득했다.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녀는 홍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홍 씨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아버지, 마이린이 조용히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편지를 찾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날 제가 떠났을 때 아버지를 외롭게 두고 갔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자격이 없어요. 홍 씨는 편지를 보고 그의 눈에 잠시 그리움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약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했다. 마이린아, 아버지는 내가 떠날 때부터 한 번도 널 탓한 적 없단다. 내가 떠날 때 아버지는 이 편지를 간직하며 내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걸 기억하려고 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는 내가 돌아올 길을 찾을 거라고 믿었단다. 그의 말은 마이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가늘어진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약속해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게요.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보답할게요. 홍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마이린이 깨닫고 변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마이린은 그 편지를 계속 간직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편지를 잘못된 일에 대한 기억으로 두기보다는 홍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되새기기 위한 다짐으로 삼았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에 어울리게 살기 위해 어느 날 오후 홍 씨의 건강이 좋아졌을 때 그는 마이린을 불렀다. 약해진 목소리지만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마이린아, 너는 알지? 내가 떠났을 때 아버지는 많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너를 키운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단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마이린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마른 뺨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번 생에서 저는 아버지를 많이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해요. 과거의 잘못과 이기적인 증거였던 편지는 이제 두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지나간 고통을 떠올리면서도 사랑과 감사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새 집에서 부드러운 황혼 아래에서 그들은 함께 옛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오래된 추억들로 가득했다. 이 추억들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두 사람에게 그들이 찾고 있던 평화를 남겼다. 홍 씨와 마이린의 삶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며 점차 안정되었고
것과 마이린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졌다. 마이린은 손재주를 살려서 항공의 작업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다. 그녀가 번 돈은 빚을 갚는 데만 쓰이지 않고 홍 씨의 약과 식사를 챙기기에 충분했다. 아버지와 딸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다. 매일 아침 마이린이 출근할 때마다 홍 씨는 창가에 앉아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저녁이면 마이린은 자주 아버지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예전처럼 웃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모든 상처와 오해는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된 듯했다. 마이린은 아버지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항상 더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사곤 했다. 새로운 스웨터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홍 씨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딸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책임감 없고 충동적인 소녀였던 마이린은 이제 강하고 독립적인 사랑이 넘치는 여성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이린은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테이블을 가지고 왔다. 아빠, 어릴 때 아빠가 나무를 깎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테이블이에요. 아빠가 이 테이블을 사용해 주세요. 훈 할아버지는 테이블을 보며 눈물이 맺혔다. 그에게 이 테이블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딸의 사랑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딸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내가 아빠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마이린은 차츰 빚을 갚아가며 작은 돈을 모았다. 그녀는 나무로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마이린과 훈 할아버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가게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게에 자주 들러서 물건을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어느 특별한 날, 쾅이 가게를 방문해 뜻밖의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두 아버지와 딸이 난로 옆에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쾅은 이 그림은 할아버지의 인자함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그렸어요. 라고 말했다. 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는 행복이 번졌다. 그 그림은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렸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 훈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은 가장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딸이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그는 창가에 앉아 황금빛 햇살을 즐기며 가게에서 들려오는 마이린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은 가벼운 바람처럼 평온했다. 어느 오후 해가 붉게 지며 들판을 물들일 때 훈 할아버지는 집 앞 베란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마이린을 불렀다. 마이린아, 인생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 하지만 내가 언제나 친절하고 사랑을 주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이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빠, 약속할게요.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게요. 시간이 지나 훈 할아버지는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떠남은 마이린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에게 사랑, 감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쳐준 가장 큰 스승이었다. 마이린은 계속해서 살며 일하고 훈 할아버지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지켰다.
그녀의 작은 수공예 가게는 점점 성장해 갔고, 단순한 나무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매일 밤, 두 아버지와 딸이 그려진 그림을 볼 때마다 그녀는 훈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 살겠습니다.